안녕하세요. 에이브릴 2.0 유스케이스를 소개할 플랫폼 상그룹 조영준입니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설명된 에이브릴 챗봇, 에이브릴 TA,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메일 클래시피케이션, 서베이 데이터 분석, 마켓 센싱, 세일즈 QA, HR 자소서 분석, 보이스 챗봇, MRC를 활용한 챗봇 모두 7가지 유스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유스케이스별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요소, 이를 통해 제공되는 밸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 챗봇과 MRC를 활용한 챗봇은 시연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유스케이스입니다.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거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식 질문을 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의 설문조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여 객관식 답변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많을 경우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고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꽤 많은 에포트가 소요됩니다. 실제 답변 분석 업무를 들여다보면 답변한 내용을 연령, 직업, 조직, 직군에 따라 분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동일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분석 업무의 복잡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이 분석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답변을 분석하는 기준에 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분석 업무에 대한 효율화, 객관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에이브릴 TA의 키워드와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주관식 답변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출된 키워드와 토픽 분석을 통해 항목별, 질문별, 주요 언급 내용과 조사 대상별 차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답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키워드 및 토픽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베이 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밸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베이 주관식 답변 분석 업무를 효율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집된 서베이 주관식 답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도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계열 변화 추이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베이 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통해 과거 데이터도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했고 시간 흐름에 따른 답변의 변화 추이 파악 등과 같이 확장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 센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도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을 먼저 읽을 수 있으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재고 관리 등의 경영 활동을 효율화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인플루언서들의 SNS나 뉴스 기사를 보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분석의 품질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켓 센싱 유스 케이스의 경우 포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추출 가능한 정형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에이브릴 TA의 카테고리, 키워드, 센티멘트 분석 등을 통해 정량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수집된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패턴 등이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켓 센싱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나
API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이 됩니다. 고객은 서비스나 API를 이용해서 인기 상품이나 브랜드, 동종업계에서 자주 하고 있는 이벤트나 캠페인 동향 등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선제적인 맞춤 마케팅이나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 센싱 사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밸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정보를 이용해 타겟 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재고 관리 등을 통해 경영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석하는 것에 비해 분석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양질의 마켓 센싱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권 컨택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일즈 QA 사례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대부분 접해보셨을 겁니다. 불안전 판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구매자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평판이 나빠지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담 내용을 검토하고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업무를 사람이 할 경우 비용 등의 이슈로 전수조사가 어렵습니다. 결국 샘플링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샘플링 비율에 따라 불안전 판매를 검출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세일즈 QA의 경우 STT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된 상담 내용을 표준 스크립트와 비교하여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상담사가 꼭 안내해야 될 내용을 고객에게 이야기했는지, 상담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금치거를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상담 내용에 필수 문장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될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때 에이브릴 TA의 카테고리 엔터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SK가 보유한 세일즈 QA의 스크린샷입니다. 판매된 보험증권 정보, 청약 담당자, 계약자, 자동심사 상태 등을 리스트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밸류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세일즈 QA 도입을 통해 고객은 불안전 판매 심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업데이트를 통해 평가 기준 변경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및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안전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HR 자기소개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채용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소서를 채점할 담당자를 선발하여 채점 기준에 관해 교육을 하고 채점할 자소서를 할당을 하고 채점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평가 기간 동안 채점 담당자들께서는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점하시는 분들이 적용하는 기준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동일한 자소서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채점자와 깐깐하게 채점하는 채점자가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AI HR은 자연 언어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채점합니다. HR 채용 담당자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와 과거에 채점 완료된 자기소개서 데이터, 그리고 NCS 데이터 및 잡 디스크립션을 이용을 해서 평가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문서 단위 평가, 문장 단위 평가, 직무 적합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스코어를 산출해냅니다. AI HR의 스크린샷입니다. 지원자 정보, 평가 점수, 자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주요 문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로 표시된 문장들은 점수 산정에 활용된 근거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평가 객관성이 강화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마다 자소서 평가 기준이 상이한데요. AI HR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커스텀 평가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직무 적합도 평가를 통해 맞춤형 인재 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2개의 유스 케이스가 남아 있는데요. 모두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보이스 챗봇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성대화 기반의 AI 스피커라든지 앱의 경우에도 뒷단에는 대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챗봇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스 챗봇이란 텍스트 기반 챗봇이 아닌 음성으로 동작하는 챗봇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챗봇 엔진의 앞뒤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스 케이스에서는 전화로 응대하는 고객 상담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언제나 연결이 필수적인 긴급 상황에 대한 응대 서비스나 고객 상담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의 응대를 AI가 대신해 준다거나 또는 상담사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던가 업무를 분담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고객의 음성 문의에 대해 STT 음성 인식을 통해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챗봇 엔진을 통하여 생성된 텍스트 형태의 답변을 TTS 음성 합성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역할을 챗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챗봇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로 하는 고객 상담을 선호합니다. 보이스 챗봇에 텍스트 챗봇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 지원 채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업무 영역을 상담사와 보이스 챗봇이 나누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되는 고지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상황 확인 등을 보이스 챗봇이 담당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 데모도 이와 유사하게 상담사와 보이스봇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SK가 보유한 STT 엔진인 스피치 캐치와 TTS 엔진 스피치 클론이 활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하시는 홈쇼핑 상담사입니다.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고객님 쪽으로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잠깐 통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39,900원으로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아 가실 수 있는 2대 건강보험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 현재 60대시잖아요? 네. 지금 연령대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흔하게 오는 게 혈관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추럴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최대로는 4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병력이 있으셨거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해 두셔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가입할게요. 입원비, 수술비 건강보험이고 무배당 더 간편한 메디컬 건강보험 1형 가입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다음 녹취하시는 내용은 계약자님, 피보험자님, 청약서 작성 시 동일 효력을 지니며 녹취되지 않는 과거 병력은 고지력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정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번호 뒤에 7자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1, 2, 3, 4, 5, 6, 7이요. 고객님께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음성 녹음을 통해서 심사 올려드리고 청약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심사가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죠? 오늘 심사가 올라가면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주말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사가 거절되면 통장으로 환불되거나 카드는 바로 취소 처리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RC를 활용한 챗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가 마지막 유스 케이스인데요. 텍스트 기반 챗봇이 최근 2년, 3년 사이에 많이 확산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과제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FAQ 형태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챗봇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개발 관점에서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예상 질문셋과 답변셋을 정의하고 질문에 대해 훈련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챗봇이 답변을 해야 될 서비스나 업무가 개편될 경우 질문셋과 답변셋을 다시 정의하고 훈련 데이터 수집, 정제, 모델 학습의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또한 FAQ성 질문이 아닌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MRC는 주어진 문서에서 질문에 답변을 찾아주는 피처입니다. 챗봇 서비스에 MRC를 결합할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질문셋과 답변셋을 정의하는 과정, 서비스 개편에 따른 재학습 과정, 상세한 질문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FAQ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MRC를 통해 문서에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문서는 MRC 시스템에 사전에 문서 세트를 정의해서 미리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된 문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MRC는 정답 후보와 함께 컨피던스 스코어도 함께 내어줍니다. 그림은 에이브릴 챗봇과 연동되는 에이브릴 TA의 MRC에 대한 실행 결과 화면입니다. 주어진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가 있습니다. 답변은 컨피던스 스코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MRC를 챗봇에 적용함으로써 질문과 답변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커스텀 MRC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도메인의 챗봇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MRC가 결합된 호텔 헬프데스크 챗봇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실사례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형태의 챗봇 UI입니다. 호텔 예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정했고요. 챗봇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약일, 기간,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보통 슬롯 필링이라고 하죠.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응답에 대하여 파악된 인텐트와 엔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봇이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는 도중에도 고객은 갑자기 대화의 흐름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릴 챗봇은 고객이 현재 대화 스토리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챗봇은 해당 질의를 처리하고 다시 원래의 대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챗봇은 텍스트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의 답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버튼 형태로 제공하는 예제를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대화를 설계할 때도 유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인텐트별 답변을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은 별도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MRC, 기계 독해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 데모에서는 답변을 찾을 대상 문서를 등록해 놓는 방식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과 컨피던스 스코어 및 근거 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화면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MRC는 기본적으로 컨피던스 높은 순으로 탑3 답변을 리턴해 줍니다. 동일한 맥락이 있거나 답변 자체가 유사한 문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도 컨피던스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몇몇 답변에 대한 MRC 컨피던스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현 측면에서 탑 1뿐 아니라 나머지 답변들을 같이 참조하는 식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MRC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의 문의사항 등을 더 잘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결합하여 더욱 세분화된 단위로 MRC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릴 TA의 MRC와 연동된 호텔 헬프데스크 챗봇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실제 에이브릴 TA에서 MR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프로그램 정보들을 모아놓은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질문을 입력하겠습니다. 답변 후보 리스트와 컨피던스 밸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통해 문서 내에서 정답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던 동일한 답변이 제공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유스케이스 소개가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일 그룹장님의 클로징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